군수 선거에 출마한 공영민, 송기근 두 후보가 오늘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예산과 인구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당 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보수 정권에 맞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반면 정의당과 무소속은 민주당에 대한 견제와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단체장 후보들이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얀마 곳곳에서 반군부 투쟁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장 학생운동을 이끌고 있는 탄케 의장이 광주를 찾아 소회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조금 전 여수 MBC에서는 고흥군수 후보로 출마한 민주당 공영민 후보와 무소속 송기근 후보 간의 방송 토론이 있었는데요. 지난 4년간 군정의 공과를 둘러싸고 두 후보 간의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주요 토론 내용 짚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정 여건이 가장 나쁜 수준인 고흥군. 먼저 여수 MBC가 역발상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만약에 예산에 제한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또 어떻게 쓰고 싶으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고흥까지 KTX 열차를 타고 2시간대에 오갈 수 있도록 철도를 놓겠습니다. 고흥의 산업 구조를 확 바꿔서 고흥을 최첨단 스마트 시티로 탈바꿈시키고 싶습니다. 군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냐, 예산 확보를 위한 대외 관계가 먼저냐. 미묘한 신경전은 군수 역할에 대한 관점을 두고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군수나 과장이 소통하는 것과 군수가 소통하는 것은 군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은 군수와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열악한 우리 재정, 국비예산 확보, 그다음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걸 유치해서 우리 고흥을 크게 변화 발전시키는 걸 우리 국민들은 원한다. 고흥 지역의 가장 심각한 현안이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지난 4년의 공과에 대한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송 후보는 6천 명의 인구를 유입시켰다는 실적을 강조했고 공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천 명의 순유출이 있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주택 보유와 관사 이용을 둘러싼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월급은 고흥에서 받고 재산세는 강남에서 내는 송기근 후보. 지난 4년간 고흥에서 집을 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는지요? 자기는 무료로 살아놓고 돈 내고 살고 있는 저를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년 만에 수성과 도전의 외나무 다리에서 다시 만난 숙명의 맞수들. 군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4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고흥 발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고흥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똘똘 뭉쳐서 다 함께 잘 사는 고흥을 만드는 경제 군수가 되겠습니다. 민주당 원팀의 조직력이 또 군정의 연속성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시종일관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 진영마다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와 상대할 민주당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고 정의당과 무소속은 민주당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 민주당은 지방선거 출정식 장소로 목포역을 선택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를 비롯한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이 집결했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과 김종식 후보의 친구인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함께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뒤 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새 정부의 견제 세력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싸우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목포 정의당은 동부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여인도 목포시장 후보를 비롯한 전남 지역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이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세력화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지난 4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던 목포시 의회 한번 봐주십시오. 무소속 박홍률 후보는 목포 평화광장 상가 지역에서 초저녁 집중 유세를 열었습니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박 후보 손을 잡았고 민주당 공천에서 밀려난 무소속 후보들도 박 후보 곁에 섰습니다. 손 전 의원은 하얀 점퍼를 입은 무소속 후보들을 민주당을 심판할 백로 군단으로 부르며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목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전남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 진영별로 잇따라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며 새 과시와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지방선거는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남 지역 민주당 공천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뇌물수수 혐의와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 지자체장 후보로 공천됐고 배임 수재로 징역형이 확정된 인사가 도의원 공천을 받아 무투표 당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공천 결과에도 민주당은 전남이 마치 본인들의 것인 듯 사과 한마디 없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에 대한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남 지역의 단체장 후보 상당수가 수사를 받거나 고발돼 벌써부터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역대 가장 큰 가운데 그만큼 호남 유권자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과 원칙이 사라진 민주당의 공천 파행은 결국 경선 불법과 탈당, 줄고발로 이어졌습니다. 당원 명부가 불법적으로 특정 후보 캠프에 전달되고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중 투표를 지시하는 녹취록까지 등장했고 휴대폰 청구지 주소 변경 등 수법도 치밀해졌습니다. 이들 불법 경선 행위는 모두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됐는데 전남에서만 대여섯 곳에 달합니다. 선거 전부터 수사나 재판을 받는 현직 단체장 출신 후보자도 넘쳐납니다. 뇌물 사건부터 직권남용, 금품 제공 등 혐의도 다양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일반 형사재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단체장직이 박탈됩니다.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막대한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재선거를 또 치러야 합니다. 그 전까지 행정 공백도 불가피합니다. 역대 최고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치러지는 6월 지방선거. 선거마다 항상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었던 호남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지방선거 투표 관련해 사전투표 2일차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별도로 투표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과는 달리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뒤 별도의 투표 시간을 이용하는 만큼 임시 기표소는 따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전국의 무투표 당선자 10명 가운데 3명은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기초단체장은 대구와 경북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 3명, 광주와 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3명 등 특정 정당이 강세인 영호남에서만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광역과 기초를 합한 무투표 당선자는 광주 전남 68명, 대구 경북이 75명으로 두 권역의 무투표 당선자 규모는 전국 전체의 28.9%에 이릅니다. 제61회 전남 체육대회가 오늘 순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7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육상과 수영 등 24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 전남체전은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열리지 못하다가 올해 3년 만에 다시 개최됐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흐린 날씨 이어졌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빗방울도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로 시작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기온은 높아지겠습니다. 여수 17에서 25도, 순천 16에서 30도, 광양 15에서 30도, 고흥은 13에서 27도 예상됩니다. 또 광주는 16에서 28도, 목포는 15도에서 24도 보이겠습니다. 해상 날씨는 구름 많다,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맑은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도 낮 최고 기온은 최고 32도까지 오르다 주 중반부터 예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군부 정권에 맞서 한 세대를 거쳐온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42년 전 광주의 5월 정신도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미얀마 시민들과 맞닿아 있는데요. 그중 목숨 걸고 무장 학생운동을 이끈 탄케 의장이 광주를 찾아 소회를 밝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월의 아픔이 그대로 서려 있는 총탄 523발의 흔적. 42년 전 우리처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버마 학생 민주전선 의장 탄케 씨가 옛 전남도청 주변을 거닙니다. 군부 세력이 시민들을 무참히 짓밟았던 80년의 광주는 미얀마의 잔혹한 세월을 떠오르게 합니다. I feel something. How much our brothers, our sisters are suffering here. 1988년 8월 8일 수십만 명의 미얀마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독재자의 하야와 민주화를 요구했던 이른바 8888 항쟁. 당시 의학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2살의 탄케 씨는 아버지와 함께 민주항쟁에 참여했고 이후 34년 동안 국경 산악을 넘나들며 학생군 무장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히기도 했지만 칼 한 자루 없이 전선을 오르고 지뢰밭을 건너는 등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But the problem is military never get such kind of proper meaningful political dialogue. That's why we have been fighting. 버스에 올라가 태극기를 흔들었던 42년 전 광주의 모습은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품기엔 충분합니다. Students and people in Gwangju, they don't have any guns, but they show their strength together. It's very impressive. 광주와 튼튼한 연대를 이어오고 있는 미얀마의 투쟁은 민주화 역사의 큰 발자취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가 KBO 리그 역대 4번째이자 가장 젊은 나이로 15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어제 롯데와의 원정 경기에서 개인 통산 150승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연소였던 정민철 선수의 기록을 깨고 34세 2개월 만에 최연소 150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통산 150승은 지난 2007년 정민철 선수 이후 15년 만에 나온 대기록으로 타이거즈에서는 현 KT 이강철 감독 이후 2번째이고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4명만 달성한 기록입니다. 양현종의 호투 등으로 어제 롯데전을 싹쓸이한 기아는 오늘부터 홈에서 NC를 상대합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이달 말 마감됩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지난 3월 14일 비대면 신청을 시작으로 현재 도내 22개 시군에서 90%가 넘는 접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 증진을 위한 의무사항이 강화돼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 중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5%가 감액됩니다. 싱가포르 현지 주요 여행사와 미디어가 오는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광주 전남 팸투어에 나섭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팸투어는
싱가포르 여행사 11개사와 미디어 7개사가 참가해 신안 퍼플섬과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강진 푸소 농촌체험, 순천만 국가정원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도는 또 이들 여행사와 공동으로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운항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온실가스 저감을 실천하고 이를 위한 시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온실가스 저감시설 설치 비용의 9%에서 최대 20%까지만 본인 부담이라며 매달 평균 6만 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자부담 회수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쌍봉동과 시전동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과 공공건물, 상가 등의 태양광이나 태양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광주를 찾아 훼손된 후보 현수막을 교체하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주기환 후보 등 국민의힘 후보의 훼손된 현수막을 직접 교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음이 아프지만 호남, 특히 광주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